안녕하세요, 엔조입니다. 언제부터인가요? 우리나라는 젊은 세대들에게 창업을 장려하기 시작했고, 몇 년 전부터는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젊은 사업가들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하고 있습니다.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만 갈수록 보수적인 운영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. 나이가 좀 젊었을 때 했던 창업과 나이가 들수록 하는 창업에는 좀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가까운 중국만 가더라도요, 심천 같은 경우를 들면 20대, 30대의 젊은 창업가들, 사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아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, 이 젊은 사업가들의 실패 확률도 다른 세대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. 아마도 그것은 좀 더 젊었을 때 창업을 하는 사업가들의 많고, 그런 또 어떤 그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실패 확률도 좀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. 그러나 분명히 30대에 이루어지는 창업, 그 유지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.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엔조의 시선으로 바라온, 엔조의 시각으로 바라온, 또는 엔조의 경험을 통한 실패 사례, 30대 사업가들이 실패하게 되는 주 이유, 그 중에서도 특히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뽑아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첫 번째는요,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 첫 번째는요, 경제관념에 대한 부족입니다. 즉, 자본에 대한 거죠.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모르고요, 돈을 어떻게 쓸 줄 몰라요. 그리고 돈을 어떻게 불릴지 모릅니다.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에요. 돈을 어떻게 쓸 줄 모른다.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사업을 망치더라도 훗날 재기할 때 내가 썼던 돈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. 두 번째, 멘탈적인 부분입니다. 자세에 대한 거죠. 쉽게 말해서 싸가지가 없어요. 건방짐이 하늘을 찌릅니다. 자만심 굉장하고요. 세상에 자기가 최고고 천상추나 유아 독존입니다.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죠. 그러다 보니까 남의 조언 따위는 들어도 흘려버립니다. 들을 땐 아하 예해 하고 웃지만 막상 뒤돌아서면 다 흘려버립니다. 특히 30대 때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세 번째는요, 미성숙하죠. 쉽게 말해서 겉멋에 쪄들어 살아요. TV에서 본 건 있고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 있어서 멋진 사장들, 멋진 회사 임원들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죠. 흉내 내고 싶은 거예요. 조그마한 회사라도 몇 명이 창업을 했어도 사장 소리 듣고 조금만 돈이 들어오고 하면 금방 드라마 속에 재벌 2세, 3세가 된 것 같고, 내 아버지가 돈이 많은 것 같고, 우리 회사가 금방 애플 같은 큰 회사가 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. 창업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. 겉멋에 빠져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족족 돈은 써요. 어디 가서 돈 내고 술 내고 밥 사고, 룸사롱 가고 좋은 데 가서 놀고 막 씁니다. 씀씀이도 해퍼지고 있죠. 씀씀이가 해퍼지다 보니까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요. 일주일에 한 번씩 파티 엽니다. 좋은 데 가가지고요. 그러면서 사장 명함 나눠주고 하는 거죠. 조금 이따가 요거 첨언 내서 말씀드릴게요. 이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일 때문에 시작한 비즈니스 미팅과 파티가요, 나중에는 이성관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. 30대 한참 욕구도 많고 활발하죠.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마시고 잘 놀고 많이 하죠. 그러다 보니까 사장 명함 들고 대표 명함 들고 다니면서 어깨에 힘 빵빵 들어가가지고 돈 쓰고 다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일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여자 관계, 남녀 관계에 얽혀가지고 많은 걸 거스르고 아주 상황을 악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.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. 그리고 네 번째요, 지가 경험이 없고 공부를 안 하는 걸 알아요. 근데 이거 계속 공부를 안 해. 발전이 없다라는 이야기죠. 자기 관리에 무심하고요, 책을 읽지 않아요. 그리고 정말 치명적인 거는 자기가 하는 사업 분야의 공부를 게을리한다라는 겁니다. 게을리하다 보니까 전략을 세우지 않죠. 전략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.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. 근데 이거 깝깝하지 마. 왜 이렇게 되는지는 지도 몰라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요, 망하는 애들 보면은 사장놀이에 취해 있어요. 사장놀이에.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2세, 3세가 된 기분이죠. 조금 인커밍 생기고 거래처하고 이 거래 터가지고 뭐가 거래가 생기고 사업이 된다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 지는 이미 성공한 겁니다. 그러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좀 생기니까 사장놀이 한다라는 거죠. 돈이 충분치 않은데도 직원들한테 막 베풀어요. 직원들한테 베풀고 매번 영화 보러 다니고 식당 가고 좋은 데 가서 술 먹고 좀 하자 그러면 사장이 나서서 어디 데려가서 놀고 합니다.
처음에 한두 번 좋습니다. 근데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직원들도 당연한 줄 알고 회사가 돈이 있으니까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, 그건 직원들 잘못이 아니에요. 사장이 그런 식의 기업 문화를 만들고 회사 문화를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더라는 이야기죠.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사장 놀이를 하는 것 중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게, 대표이사 명함 가지고 사장 명함 가지고 다니면서 주변에서 아이고 사장님 대표님 하면서 막 그렇게 호칭을 불러줘요. 그러면 이 젊은 사장들은요, 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이제 대우를 받고 뭔가 으쓱해진단 말이에요. 근데 진심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이랄까, 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요, 이런 거를 미리미리 알고 좀 해주면 좋은데, 이걸 들어도 좀처럼 지가 인정하기도 힘들고 뭔가 주변에서 막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 주니까 뭐 이게 황황 막 진짜 미치는 거예요. 이게 지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된 줄 알죠. 그러다 보니까 막 인심도 좋아지고요, 돈 씀씀이도 굉장히 커집니다. 그게 직원한테 베풀건 고객사에 베풀건 아니면 지 개인적으로 쓰든지 간에 돈 씀씀이에 대한 개념이 없어 보니까 그 사장놀이에 취하게 됩니다. 그러다가 가장 치명적인 거 뭔지 아세요? 사장놀이 하다 보면 맨 끝에 나오는 게 뭐야? 갑질이죠. 갑질. 나도 어느새에 누구한테인가 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면서. 이 위에도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걸 이 시간에 다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,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장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. 요게 이제 30대 창업가나 사업가들한테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 나이대에서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어떻게 해야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고 사업을 40대 50대까지 이어져 가지고 몇십 년까지 이어갈 수 있는 건실한 사업으로 만들고 그런 어떤 사업가로 남을 수 있을까요? 라고 저한테 역으로 또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고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돼요.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. 쉽죠? 그렇게 하면 최소한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한번 망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음 사업을 할 수 있고 재개할 수 있는 발판, 사람, 그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.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건 아니면 이미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를 찬찬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. 지금 현재 자기는 어떠한 그 사장인가? 지금 현재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? 라고 한번 되돌아보시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신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요,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. 엔조였습니다.